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가지 부분에서 관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피부 관리 방법들, 그리고 생활 관리하는 방법들인데,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은 사실 음식 관리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음식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음식 관리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은 우리가 섭취를 해서 그게 대사됨으로써 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겨든 음식 관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만성적인 피부 질환인 경우는 만성이라는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내 몸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관리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피부염에서 음식 관리에서는 사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음식 관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염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염증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중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알레르기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생겨. 그러면 음식물 알레르기겠죠. 아니면 뭐를 먹었더니 아토피가 심해져.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반응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알레르기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급속도로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몸 전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이 피부 질환은 정말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물질들, 그리고 정크푸드 같은 것들, 안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정말 낫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음식 관리를 안 하면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염증 유발 반응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라 그렇습니다.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자를 많이 먹으면 아토피의 가려움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몸의 전신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가라앉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은 알레르기의 패턴들이겠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장기적인 영향들은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몸의 체질이 바뀐다, 이런 문제들이겠죠. 예를 들면 고기를 맨날 먹어, 혹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너 몸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런 음식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열을 많이 만드는 음식들, 그리고 몸에 열을 많이 만드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피부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고 장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 관리인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 관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 관리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몸에 열을 만드는 음식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염증 반응. 사실 이제 모든 병은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거든요. 염증 반응과 관련 없는 병은 사실 없죠. 그죠? 허리 디스크도 염증, 그죠? 관절염도 염증, 다 염증이거든요. 하다못해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염증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관여하지 않는 병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염을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염증 대상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가리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을 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돼지고기라던가 닭고기 같은 것들을 가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염증 대상 물질 중에서 이제 아라키돈산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폭발적으로 유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먹는 거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돼지고기 조금 먹는다고 닭고기 조금 먹는다고 염증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건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섭취됐을 때는 그게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넘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 같은 것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기름이 많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을 좀 적게 먹는 게 중요하겠죠.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겠죠. 튀긴 음식도 기름을 가열해서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섭취되겠죠. 기름은 항상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섭취되기 때문에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항상 염증이 생기죠. 흔히 말로 전날에 뭐 라면을 먹고 잔다. 그러면 다음날 얼굴에 뽀로지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염증 물질들이 유입됨으로써 바로 피부에 뽀로지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겠죠.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그럼 염증 반응을 아예 없애려면 어떻게 돼 있어? 맞죠. 채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채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면 무조건 염증 반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몸은 정화됩니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죠. 그리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채식 같은 거나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성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이걸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이제 채식주의자, 그죠? 비건 이런 생활들을 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하는 건 말리진 않아요. 분명 염증 반응은 줄게 되겠죠. 그런데 채식을 한다고 해서 지루성 피부염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든 음식 관리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염증 반응 유발하는 것과 똑같이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열을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죠. 그럼 열을 만드는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은 뭘까요? 술이죠. 그래서 피부염이 있는데 술을 드시게 되면 피부염이 무조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있는데 술을 계속 즐겨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피부염이 좋아지는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안 낫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음주는 지루성 피부에서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을 많이 내는 음식은 매운 음식이겠죠. 그죠? 자극적인 음식들. 그죠?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사실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그런 체질들 같은 경우는 그죠? 담담한 음식들, 그죠?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서 음식 관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아예 섭취를 안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적게 섭취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건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들, 그죠? 기름에 푹 담근 치킨이나 돈가스, 도너츠 같이 이런 튀긴 음식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죠. 이게 사실 몸에도 좋은 그런 식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좀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류를 튀기거나 가공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염증 유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그런 물질들, 그리고 그게 기름에 녹아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걸 섭취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들이 더 많이 유발되겠죠. 그리고 매운 음식, 그죠? 매운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열이 훅 나죠. 그러니까 열을 많이 만들어겠죠. 그래서 튀김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꼭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염증 반응 중에서 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죠? 피부의 염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술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술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도수가 낮은 맥주 같은 것들, 그죠? 물 반, 알코올 조금, 이런 저도수의 그런 술 같은 거를 최대한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다음날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음주하게 되면 다음날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음주 후에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는 다다음날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음주가 끝난 후 시점부터 24시간 이후에 염증 반응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음날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 멀쩡하네 라고 좋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다음날부터 다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음주하게 되면 보통 이틀에서 3일 후부터 쭉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음식 관리의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음식 관리를 하는 원칙들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들, 그저 양질의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그리고 신선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